현금으로 주면 안전할까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밸런스택스 이원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좌이체가 위험하면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현금으로 주면 안전할까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주면 다 증여세가 부과가 될까요? 계좌이체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인출해서 준다고 해서 증여세가 모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면 기록이 남지 않아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행위 자체는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증여는 언제 걸리게 될까요? 자, 우선 일반적인 거래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그 돈을 통장에 입금, 출금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흐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이 금액은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된 금액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기 위해 부모님이 통장에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출금하게 되고 자녀는 받은 현금을 입금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출금하거나 입금을 하게 되면 기록이 남는데요. 특정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받은 현금과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가 어떤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금을 주는 행위 자체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외의 단계는 기록이 남게 되고 어딘가에 신고가 되거나 보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언제 걸리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 입출금 시, 두 번째는 자산 취득 시, 세 번째는 상속세 신고 시입니다. 현금 입출금 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금 입출금 시에는 왜 걸리게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액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거래가 모두 집행기관에 제공되진 않지만 특정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는 집행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에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 등이 있는데요. 만약 국세청의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의하면 동일 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출금한 경우 자동으로 보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되지 않게 입금 또는 출금하려면 은행을 나눠서 입출금하는 겁니다.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출금하게 되면 1000만 원은 넘지만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루가 아닌 며칠 동안 나눠서 입출금하는 방법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입출금하는 방법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점은 입금과 출금은 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 1000만 원 미만으로, 출금 1000만 원 미만으로 해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피하실 수 있겠지만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의심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거래가 의심거래로 의심되면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현금으로 나눠서 입출금하게 되는 경우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피할 수 있더라도 의심거래 보고 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현금 입출금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금 인출할 때와 입금할 때로 나눠지는데요. 자, 인출 시에는 고액 현금 500만 원 이상 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1000만 원 이상 시에는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 인출의 용도 및 피해 예방 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입금할 때도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2023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ATM에서 무매치 입금의 한도를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였고 ATM 무매치 입금으로 무제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매치 입금이란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을 바로 입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산 취득 시인데요. 특히 부동산 취득 시에 현금으로 준 증여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기 자본과 차입금 등을 나눠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추후 자금 출처 조사에 이용되는데요. 자, 국세청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그리고 국세청의 엔티스를 통해 신고된 다양한 과세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에 대하여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의 비중이 높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편법 증여로 의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속세 신고 시인데요.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현금 인출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 재산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돈이 생겼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러면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미입증 금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현금을 받은 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하지도 않고 계좌에 넣지 않아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다음은 사정증여 재산이라는 규정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일정 기간은 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입니다. 조사를 통해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입출금 등으로 사전증여에 해당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고 신고를 안 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주더라도 계좌에 입출금 내역들이 남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 시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현금 증여가 걸릴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당장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전산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우리의 재산, 소득, 지출 등이 모두 분석이 되어 있어 몰래 현금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현금 증여로 걸리지 않으려면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현금이어야 되고 한 번도 계좌에 들어가지 않은 현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 취득에도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걸린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 증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세법에 따라 현금을 안 내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약간의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으로 주더라도 바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과세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현금을 주는 행위를 제외하고 모든 거래는 기록이 남거나 신고 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현금 증여가 걸린 경우에는 고액의 현금 입출금 시 보고가 되는 경우,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자금 출처가 나오는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세 조사 시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하거나 추정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현금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